반갑습니다. 원래 좀 이렇게 양복도 좀 입고 예쁘게 입고 와야 되는데 그래도 어제 이발을 하고 왔다는 거 어제 이발을 하고 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또 포항에서도 택배 노조가 시작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요. 이게 한 2년 전인가요? 울산 제가 갔던 게 그때쯤이었죠, 맞죠? 전에 가서도 한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뭐 제가 저한테 뭐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뭐 저한테 말씀을 좀 부탁하신 것 같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출발을 떼신 노동조합 동지분들께 진짜 하여튼 힘내시라고 한번 권투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시작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시작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사실 상식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사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곳 있는 경제 체제하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노동법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노동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시점에 있는 노동법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걸까?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노동상권, 노동권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택배 기사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 뭐 이런 형태도 불리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공장이라고 하는 게 처음 생기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맞죠? 옛날에는 농사만 짓고 살다가 공장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노동자라는 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에서 노동자가 제일 먼저 생긴 나라도 영국일 거고. 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 혹시 뭐 고등학교 때나 들어보셨으면 모르겠어요. 산업혁명이라는 거 하는 것도 영국이라는 데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라는 데서 노동자가 제일 먼저 생겼을 거고, 노동자가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도 영국이라는 데서 제일 먼저 생겼을 거예요. 왜? 노동법은 노동자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법이니까 그렇게 생겼을 겁니다. 맞죠? 근데 처음에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 생기는 것 자체가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혁명이죠. 노동법이라는 것 생긴 자체가. 왜? 가장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체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걸 시장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맞죠? 왜?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이니까.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 가서 사고 파는 저런 류의 커피와 똑같은 것처럼 상품이니까. 그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될 거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만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가격이 결정될 거고, 그럼 그대로 가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생각의 출발이라고요. 그래서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게 그 시장이라는 곳에서 결정돼야 되는데, 여기에 무엇인가가 개입하는 것, 국가든 제도든 뭔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죄악시되는 거죠.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해왔다고요. 여기서 어떤 류의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어떤 접근해서 뭔가 여기 손대려고 하는 것, 이건 다 X, 범죄였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걸 믿고 가보니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대요. 우리가 노동법은 다 그래요. 해보니까 안 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에 시장이 막혀놓죠. 이렇게 한번 믿고 한번 가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뭐 커피, 뭐 이런 류의 컴퓨터 이런 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경험해 보니까. 어떤 게 다르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노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노동자들한테는 유일한 소득이라는 겁니다. 노동자는 이 돈을 하루라도 벌지 못하면 우리는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품들과 다르게 저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장을.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겠죠, 맞죠? 우리가 사과를 생산한다고요. 근데 사과를 팔려고 하니까 사과가 너무 많이 풀렸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은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사과를 제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손해보다 지급한다.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창고에 넣는다고. 왜? 언제 팔라고? 비싸요. 내목에 팔라고. 내목에 팔라고. 맞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유리 생활을 유지해 나간다고요. 근데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 달 쉬었으니까 다음 달에 2달치 일을 하지 뭐. 1년 쉬었으니까 다음 달에 2년치 일을 하지 뭐.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된다. 만약에 이게 됐으면 저는 젊어서 놀았을 거예요. 젊을 때 놀고 늙어서 셀 빠지기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결국 노동이라고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상품은 그래요. 마음이 급한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품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상품이거든요. 그렇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계신 분들이 집을 산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집 있으시죠? 집을 산다고 쳐요. 근데 이제 집을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부동산을 가볼 겁니다. 요즘 우리 동네 아파트 보통 얼마 하지? 이런 거 쭉 확인하실 거라고요. 근데 정작 살려고 할 때 뭘 보냐면요. 금매를 본다고요. 왜? 금매를 물량이 뭐라고요? 하는 상품은 1,000만 원에 사든 2,000만 원에 사든 싸다고요. 왜? 파는 사람이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언제 팔려도 괜찮으니까 3억 받아 주이소. 이렇게 부동산 던지는 거 하고. 내일 당장 돈 필요한데 빨리 팔아 주이소. 그럼 부동산 뭐라 해요? 그러면 싸게 내놔야죠. 싸게 내놔야죠. 그러니까 빨리 팔 수 있습니다. 라고 할 거라고요. 노동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파는 사람이 마음이 급한 상품입니다. 우리가 팔는 사람이 마음이 급한 상품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거래에서 밀리게 된다고요. 이렇게 마음이 급한 사람이 많으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동의 가격은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질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 누구 한쪽 편을 편들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류의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해봤죠. 이렇게 떨어지면 노동자들은 분명히 먹고 살기 힘들 겁니다. 맞죠? 어려운 형편에서 살아야 될 거예요. 살아야 될 거라고요. 그러면 사장들은 돈 버나? 사장들은 돈을 벌까요? 아마 처음에는 돈을 벌었을 겁니다. 맞죠? 연봉 한 5천만 원 줘야 되는 사람인데 2천만 원 정도 쓸 수 있으면 3천만 원은 버는 거니까 내가 사장이 저도.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든 물건을 누군가 사줘야 된다고. 누군가가. 누가 사야 돼요? 우리가 사야 된다고. 우리가. 근데 만약에 계속 떨어지는 노동의 가격이 유지된다고 하면 뭐냐면 내가 만든 물건을 사주지를 못해요. 사장이 내가 만든 물건을. 그럼 어떻게 되죠? 사장이 처음에는 돈을 벌지만 만든 물건이 안 팔려요. 안 팔리면 창고에서 재고가 쌓여요. 재고가 쌓이면 공장이 써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사장이 저도 죽겠거든요. 결국 노동법은 그렇게 출발한 거라고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우리 노동자분들이 휴대폰을 한 년에 한 번 정도 바꿀 수 있는 만큼 돈을 좀 벌게 해줘야 되겠다. 2년에 한 번 정도 최소한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갈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벌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류의 출발이 뭐냐면 노동법이 출발이라고요. 그래서 뭐다? 가격의 최저 가격을 정하자. 이 가격 밑으로 하면 노동자도 죽고 사공간에도 죽어.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만큼의 가격은 정하자. 이만큼 가격 밑으로는 팔지 못하게 하자.
이게 노동법의 출발이라고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임금이 크고 근로시간이 크고 휴가일 크고 뭐 이런 류의 죽정한 이런 류의 총 가격이라고. 그래서 이 노동법은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시작하고 노동법이라고 하는 게 틀을 갖추면서 나오기 시작한 게 있잖아요. 사실 1910년대입니다, 맞죠? 결국 이 150년에 거쳐서야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노동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고. 그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로는 저도 이런 얘기 말씀 많이 드리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가 일일 8시간 노동을 한다고. 맞죠? 법으로는 일일 8시간 노동이 있다고. 이 일일 8시간 노동도요. 억수로 많은 노동자의 투쟁 결과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5월 1일 노동절 아시죠? 5월 1일 노동절. 노동절의 기원이 우리 왜 5월 1일 노는지 아시나요? 우리 지회장님? 왜 5월 1일인지? (5월 1일) 아시죠? 5월 1일 미국에서 네. 최초 파업인가 1896년인가요? 4년인가요? 그럴 겁니다. 그때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한 날이라고. 총파업. 그때 그분들이 내걸었던 제일 첫 번째 구호. 첫 번째 구호가 뭐냐면요.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쉬자였습니다.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파업을 하면서 했던 게 그거였다고. 그러면 이게 이해되죠?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노동법이 영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제일 첫 번째 법이 근로시간법이었다고. 그 법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노동시키지 말라 했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노동시키지 마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게요? 하루에 13시간, 14시간, 15시간 이렇게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부직이 수였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8시간 일하고 있는데 하루 12시간 일하 시키지 마. 이 법 만들었겠어요? 그 필요가 없는 법이잖아요. 하루 13시간, 14시간, 15시간 이런 류의 살인적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뭐다? 최소한 우리 12시간까지만 시키자. 이걸 법으로 만들었다고. 1860몇 년인가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쭉 왔다고. 그래서 일일 8시간 노동을 하자는 취지의 총파업을 한 게 그때였죠. 그 결과물이 이렇게 우리가 일일 8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온 거라고. 사실 이제 그래서 노동법의 첫 출발은 그겁니다. 최소한 미니멈을 정하자. 미니멈을 정하자. 이게 나간 첫 출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혁명적인 건 뭐냐면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미니멈을 정하는 거예요. 최소한을 정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노동자들은 항상 이 최소한에 머물러야 돼? 노동자들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노동자들도 잘 사주셔야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두 번째 혁명이죠. 사실 노동법에서는. 혁명이죠. 자, 기본적으로 노사 간에 내가 얼마를 받고 싶습니다. 얼마 받을래요? 뭐 연봉 얼마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 둘이서 만나서 정하는 겁니다. 맞죠? 내 월급 1,000만 원 주세요. 월급 2,000만 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정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1대1의 관계에서 만나니까 뭐요? 노동자는 필패하다는 겁니다. 노동자는 필패죠. 이성엽 같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연봉 협상에서 뭐 이길 수가 없다고요. 프로야구 선수들도 필패되다고요.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데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1대1로 만나니까 도저히 우리는 이 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뭉쳐야 돼.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왜? 최소한 1대 다수는 되어줘야지만 1대 100 정도는 되어줘야지만 내가 대등한 관계에서 최소한 대등한 관계에서 뭔가 나의 노동 조건을 정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권리 게 되더라는 게임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등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만드는 게 이거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말했지만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라고요. 자본주의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시장을 파괴하는 겁니다. 시장 지수를 파괴하는 거라고요. 시장 지수를 파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독점이에요. 독점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독점을 하게 되면 왜 된다고요? 가격을 독점한 사람이 통제하게 된다. 시장을 원하게. 살리는 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나는 1,000만 이상 안 주면 안 팔아. 이렇게 버티게 된다고. 사실 노동조합을 많이 법적으로 막았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 독점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노동조합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을 불법 시작했던 거에 첫 번째는 독점법이죠. 반독점법입니다. 노동조합이 독점을 한다고 본 거예요. 왜? 노동력도 상품인데 노동조합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나 시급 5천 이상 안 주면 일 안 해요. 시급 5천 이상 안 주면 나 노동력 안 팔아요. 이걸 독점으로 본 거예요. 이걸 법으로 막기 시작한 거죠. 노동법을 불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법을 막아요. 모든 활동들을 법을 막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서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왜? 결국은 노동 조건이 잘 형성돼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잘 살려고 하면 결국 노동자들한테도 일당백의 단체를 만들어서 대등하게 교섭을 하게 하고 조직을 만들고 교섭하게 하고 그게 안다면 파업도 하게 하고 그래야지만 뭔가 공정한 게임이 가능하다. 이거를 법적으로 만드는 거죠. 사실 이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상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건 미니멈을 정하는 거예요. 이 미니멈에서 노동자를 만들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을 너가 힘으로 만들어라. 이 두 가지의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노동조합과 관련한 법과 근로기준법 이 두 가지의 제재로 노동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형태라고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동권과 노동상권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가 노동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에서 빡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 100년, 200년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로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헌법 32조는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국가가 법으로 정해야 된다.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두 번째는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분담권이라고 하는 노동상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이걸 통해서 노동자들이 더 나은 그 노동 조건을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법은 좀 복잡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자, 헌법에다가 노동자에게는 근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요. 그다음 33조에서는 노동상권이라고 하는 걸 보장해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야? 어떤 사람이 이 노동상권을 가지는 거야 하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말씀드리지만 법은 항상 사회를 따라간다고요. 사회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법이 절대 사회를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이나 단체라는 사회를 앞서갈 수 있지만 절대 법은 사회를 앞서가지는 못해요. 왜? 법은 지금 있는 사람 보고 만들거든요. 지금 있는 사람 보고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헌법을 만들고 이 노동법을 만들 때 그게 53년도에 처음 법이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한국전쟁 끝나고 만들었어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본 노동자 어떤 사람이겠어요? 분명히 어떤 사람을 모델로 두고 만든다고요, 법을. 없던 사람을 생각해서 만들지 않는다고, 법을. 그때 53년대 그 사람들이 봤던 노동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가장 일반적인 노동자의 형식, 모습은 그런 거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시급제 노동자. 그게 그분들이 봤던 노동자 아니었겠어요? 공장에서 시급받고 일하는 시급제 노동자였을 거라고. 그 외의 상태의 노동자들은 사실 못 봤다고요. 그것도 있지도 않았고 못 봤다고요. 사실 그런 그림을 보고 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법이. 모든 법이 그래요. 그래서 공장에서 시급이든 1급이든 월급이든 이걸 받고 일하는 사람 여기에서 딱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람도 요 사람, 노동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요 사람. 그럼 이분들이 그걸 정할 때 가장 주안적으로 바꾼 건 뭐냐면 시급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딱 그만큼 일한 노동의 시간만큼만 주는 사람, 노동 시간만큼만 주는 사람,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해야 되는 사람, 내가 시키는 장소에서만 일해야 되는 사람, 이걸 바꾸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 자기의 계산과 생각은 전혀 무관하게 시키는 시간만큼의 돈을 받는 사람. 이게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노동법을 적용받고 노동조합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시작된 거라고. 그건 그런 거예요. 보이는 만큼 만드는 겁니다. 없는 사람을 만들지, 없는 사람 보고 예상해서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점점 이 노동법, 이 회사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노동법이 점점 불편해지죠. 노동법을 지키는 게 불편해진다.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오고 자꾸 40시간 하면 안 된다. 뭐 연장노동 하면 안 된다고 뭐 하면 안 된다고 뭐 하면 안 된다고 대지금도 줘야 되고 연차도 줘야 되고 막 속 시끄러워. 속 시끄러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들은 뭐냐면 이 노동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찾는다고. 내가 노동법에 적용을 안 받고도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일시킬 수 있는 방법. 이걸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죠. 왜? 노동법 불편하거든. 안 지키면 때려잡는다 하고 뭐 행사 감옥 가준다 하고 뭐 벌금 내라 하고 뭐 이러니까 아이고 뭐 그래서 이걸 만들기 시작하는 게 비해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류의 우리와 같은 특수 고용인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봤던 이 전통적인 노동자하고 이건 뭐가 다르냐고요. 완전잖아요. 이 전통적인 노동자는 뭐냐면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요거 정도 하면 내가 돈 더 벌 수 있겠지. 내가 요렇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겠지. 이런 계산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걸 해서 내가 얼마나 만들었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가 몇 시간 일했지가 중요한 거지. 돈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깨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자기의 계산과 자기가 한 능력만큼의 돈을 받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건당 얼마? 건당 얼마 이런 거? 네? 그 돈을 지금 받는 방식도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의 양을.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르죠.
요즘은 이거 좀 더 하기 위해서 사도종 정해라, 뭐 해라, 차는 니꺼 가문나. 왜? 옛날 전통적인 노동자는 뭐예요? 난 회사차처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통적인 노동자는. 근데 이제 뭐예요? 사도종은 내라, 이 차가 오른다, 기름값은 니가 대리. 왜? 빠진다고요. 왜? 노동자가 아니면 뭐예요? 노동복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노동자가 아니면 최저임금 안 줘도 되죠. 노동자가 아니면 하루에 20시간 일 시켜도 아무것도 뭐라 할 사람이 없죠. 왜? 지 하기 싫어 안 하면 되지. 이러면 끝나는 거니까. 하고 싶어 하겠죠. 끝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사람들이 뭐냐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들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접했던 사람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맞죠? 보험설계사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수준 4개예요. 자기가 또 영업 번호 또 따로 가라. 하고 또 왜요? 건당 얼마 수수료 받아. 일하는 시간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일주일에 매일 출근해서 전에만 하고 나가서 네가 뭘 하든 난 모르겠고. 학습지 교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만들죠. 여기에 또 이어서 뭐 화물연대 이제 차 옛날에는 지가 직접 회사가 사가지고 이거 2차 운전해서 갔다 오라고 하는 걸 뭐예요? 불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2차 니 해라 내가 해줄게 화물연대 자 이제 힘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뭐 삽전 100배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분들이 노동자냐? 이분들이 노동자냐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 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노동자의 개념을 확장해야 돼, 확대해야 돼, 라고 하는 유의 법적인 논쟁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실제로도 사실 형식은 그래 보이지만 눈에 보면 보이거든, 그죠? 뭐 지금과 다를 바 없는 게 보이거든. 이 노동자 개념을 확장하는 과정 중에 사실 우리가 딱 놓여 있어요, 사실. 딱 놓여 있는 거죠. 사실 노동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노동자를 만드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왜? 노동자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동자를 인정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노동자야라고 하는 걸 인정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노동자를 만들어서 노동자 설립 신고서를 내면 뭐 노동부 장관이든 행정관청이든 설립 신고 줘야 되는데 설립 신고서를 주는 것 자체가 뭐다? 이분은 노동자야 라고 하는 걸 인정해줘야 된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다. 사실 화물연대가 노동자 만든 지 꽤 됐죠? 화물연대가 노동자비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로 파업을 하고 교섭을 하고 해온 지가 꽤 됐습니다. 맞죠? 하지만 여전히 화물연대는 아직 정식적인 노동조합이 아니잖아요.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화물연대의 기사분들을 노동자라! 이렇게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거죠. 노동자야. 아마 노동자로서 처음에 이제 된 게 학습지 교사들이 이제 첫 번째 노동자업으로 인정된 케이스일 겁니다. 맞죠?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국에 수준을 내고 그 때문에 소송 가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노동자가 맞아 라고 하는 판결을 받은 게 첫 번째일 거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택배연대부터 시작해서 택배분들의 노동자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2018년, 17년인가요? 맞죠? 17년, 18년에 만들어지면서 노동자 수립신고서 내고 이게 이제 수립신고서 수립받아서 이제 내고 뭐 이것도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죠? 뭐 행정법원까지 지금 끝났다고. 행정법원? 아니요, 행정집. 네. 예? 행정지법인가요? 예, 행정법원은 행정법원까지 가고 이제 지금 법원 가 있나요? 아니 뭐 이렇게 소송공사는 이제 까지. 그래서 이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만 잠깐만 신경 쓰고, 야, 이게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의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의입니다. 조금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다르나요? 어떤 느낌이에요, 선생님? 지회장님? 느낌이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자영업자 전속돼 있는 이진영의 차이인데 사실 이제 아직까지 이 노동자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이렇게 이것까지가 오케이가 된다고 하면 이제 뭐 선임금도 발행 뭐 등등 이런 문제고, 이거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아니지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만큼은 인정해줄게 까지 적었어. 지금 현재 와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때는 뭐냐면 이제 노동법은 이제 근로기준법은 뭐냐면 일 시키고 있는 중에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맞죠? 일을 시키고 있는 중에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금을 목적으로 월급 받으러 하는 건데, 사실 노동법은 뭐냐면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수입 생활하는 자라는 개념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보다 약간 좀 넓은 개념으로 좀 보이죠, 맞죠? 아직까지는 몇 가지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 한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들어와 있죠, 맞죠?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까지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의 문제입니다, 맞죠? 한계에 와 있고, 이걸 또 우리가 만약에 택배기사님들한테 노동법을 적용한다면 뭐 어떻게 적용시키지? 그나마 또 연구가 좀 많이 할 필요할 것 같아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노동법은요, 공장에서 일하는 시급제 노동자가 모델이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적용되게 딱 맞게 만든 법이라고요. 딱 맞게 만든 법이라고요.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법을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긴 법이라고요. 좀 아마 노동법도 좀 달라질 거예요. 지금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 사실 이제 그렇다 하지만 지금까지 와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또 적용해 주자라고 하는 게까지가 와 있는 거죠. 네가 이 여기 계신 택배기사분들이 근로기준법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는 힘들지만 일단 안전과 재보상에 관한 부분만큼은 일단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해주자라는 표현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택배기사분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뭐 골프장 뛰도 마찬가지겠죠. 학습지교사 쭉 이런 분들이 다 대리운전기사까지 운전 업무에 사고가 나면 산재 보상을 받게 해주자라고 하는 거 와 있고, 재작년에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해서 뭐 많은 집회들이 기초지으면서 산업안전보험이 만들어졌는데 이 편이 재밌죠. 이제 노동법의 적용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걸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시도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해 첫 번째 시도. 근로자를 이렇게 바꿨어요. 노무를 제공하는 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바꿨어요. 아마 이게 저는 아마 중요한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게 노동자의 개념을 좀 확대하는데, 그것이 받는 돈이 임금이든 인센티브든 뭐 돈 내기든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네 밑에서 일하는 사람, 너한테 전속되다시피 내가 요수 일하고 조수 일하고 하면 그거는 근로자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니한테 거의 전속되다시피 해서 일하면 그건 노동자 아니야? 내가 받는 게 시급이든 1급이든 돈 내기든 해야든지 간에 이 개념으로 온 거죠. 이렇게 해서 좀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택배기사님의 사고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을 지도하고 있고, 이제 뭐 이제 안전보건교육도 이제 법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에 넣어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하고 있는 것까지 지금 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노동자의 개념이 조금은 변해는 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이 범위까지 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안전과 보건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고,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그런 이제 법적으로 완전하게 보호받는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 뭐 이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우리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이제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한테 분명한 투쟁의 성과 결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만큼 뭔가 또 불필요하게 우리가 받는 구속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법적인 기로 우리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떤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걸 확보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것 이건 진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화물연대를 하나 예를 들어 놓고 보자고요. 이게 우리가 적시할 수 있는 얘기가 사실 별로 많지 않아서요. 화물연대라는 틀을 한번 들어놓고 우리가 택배기사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택배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가자고요. 이렇게 가보면 화물연대는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은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물연대라는 그 통칭, 이제 우리가 민주적 내부에서 화물연대 노동조합 이렇게 쓰지만 법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우리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죠. 아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뭐 근무 조건을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고 하면 일단 사용자가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맞죠? 사용자 앉아야 되잖아요, 자리에. 교섭이라고 합니다, 맞죠? 교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보내줘, 우리 교섭할 거니까 요 온나 만나자 라고 하면 됩니다, 맞죠? 하는데 안 나오더라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오고 안 오고는 자기 자유입니다, 맞죠? 근데 이제 화물연대가 아직 그래도 힘이 있고 있으니까 힘에 밀려서 나오는 거죠. 힘에 밀려서 교섭이라는 자리가 사실 그대로 지금